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1부에서는요 어떻게 초보자가 이 1톤 화물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요 우리 사장님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월 300 이상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언제 일어나시나요? 보통 전날 실어놓은 화물이 없으면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공단 근처나 일이 많이 나오는 근처로 8시 30분까지는 보통 출근을 하고요. 그러면은 일이 많은 장소를 일단 옮겨 놓는다는 거네. 출근 지역이 네. 일이 잘 나오는 지역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수도권에서는 시화공단, 네. 인천 남동공단, 또 영등포 물레동 근처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 잡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퀵 배송하는 우리 기사님들 많으시잖아요. 퀵 배송 하시는 분들이 평일날 사무실 근처에 많이 이렇게 계시죠. 거기서 왜 일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계신 거예요. 쉬시더라도 거기서 쉬시는 건데, 이 1톤 화물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기상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공단 쪽으로 가 있으시면 훨씬 더 내가 일거리를 잡는다. 잡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공단에 가셔서 일거리를 이제 잡으셨어요. 잡으시면 주로 멀리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짧은데 이렇게 단타로 막 가는 게 좋나요? 그게 뭐 운전하는 분 성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도착지도 공단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권에서 일하다 보면 그 물류센터라든지 이렇게 뭐 처음 출발한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화성 같은 데 공장들이 많은 곳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운행을 하다 네, 보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울로 들어오면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맞네. 서울 근교의 공단 지역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 이 교통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이 시외로 다니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보통 장거리를 처음에 첫 콜을 장거리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단거리가 낫나요? 물론 보통 장거리 하면은 좀 수입이 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장거리는 키로당 단가가 단거리보다 낮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좀 외곽에 뻥 뚫린 곳 가고 싶으면 장거리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좀 짧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본인이 몇 달 운전해보면 나는 장거리가 맞다, 나는 단거리가 맞다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물 하시다 보면 내가 맞는, 적성에 맞는, 그리고 내가 운행하고 이런 것들 장거리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거리 몇 개 딱 하시는 게 맞는지는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조금만 하시다 보면 그게 딱 생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장님 경우는 공단에 가서 시작하시면은 오전에 한두 개 하시나요? 예, 제가 보통 오전에 2개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고, 오전 2개. 좀 빨리 끝나면 3개까지 잡기도 합니다. 이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장거리보다 작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좀 좋은 경우가 있어요. 화주를 만나는 것도 이제 좋은 화주 만나냐, 아주 악덕 화주 만나냐, 이게 이제 택시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좋은 손님, 악덕 손님이 나눠지듯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날 생기는 약간의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전에 사장님은 좀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한 3콜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콜 이상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1콜 이상을 하고, 그 오후에 그럼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콜이라는 게 거의 근무 시간하고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에 또 일이 또 끊겨요. 다들 같이 점심을 그래서 보통 1시 상차를 예약을 하거나 점심시간 끝난 상차를 예약을 하거나 그러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미리 예약으로 나오는 거를 잡는 게 그게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네요. 예약 나온 거를. 네네.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대를 설명해주고 그때 그걸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대 내가 이동하는 시간 감안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콜을 또 잡는데, 어쨌든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6,000명, 한 43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0대의 비율이 한 30%가 넘습니다. 약 한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경쟁자가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이 전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이 초보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경력을 쌓을 때까지는 좀 물론 약간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전에 이제 최소한 2콜 또는 3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어차피 화주들도 다 점심을 드시니까 오후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약 1시부터 상차할 수 있는 집을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리는 시간이 1시면 2시 정도에 상차할 수 있는 집을 예약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게 이제 이 콜을 통해서 가능하네. 네, 맞습니다. 이 콜을 통해서 거리라든지 이게 다 이게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어디로 A 지역에서 B 지역 갔으면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콜을 또 그 근거리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검색을 해서 잡아두시면 내가 1시에 출발하면 여기가 3시의 물량이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시간 감안해서 약간 뭐 쉬는 시간 감안해서 그 시간대를 책정해서 거기 걸 이미 예약을 해두면 이어서 네, 맞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이게 지역에 대한 감각과 나름대로 이 콜을 운영하시는 이게 좀 필요하네요. 그죠? 예, 그게 경력이라고 할 수 있죠. 콜을 보는, 그죠? 이 단말기 어플을 잘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오후에는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수도권 쪽으로 다니시나요? 어떻게 아니면 지방으로도 가시나요? 대전 이남으로 가신다든가? 보통 오후에는 이 퇴근하고 싶어져가지고 멀리는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집 근처로 가는 내일 아침에 내리는 집 아니면 집을 통과해서 가서 내일 아침에 내리는 집을 또 찾아보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장거리를 하신다. 그래서 지방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계신다. 뭐 대전 이남으로 가신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대전 이남에 있는 물량을 또 수도권으로 가져오신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렇게 단거리 막 하시는 게 유리한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 계절도 많이 타거든요. 지방에 한번 내려가면 보통 지방에서 저녁에 싣고 아침에 수도권에 내리는 짐을 잡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저는 보통 이제 대구까지, 광주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그 밑으로 안 가고? 물론 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벌써 짐 잡고 내려가면서 올라올 짐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에 내리는 집까지 예상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지방에도 아까 수도권에 공단 있듯이 지방에도 공단이 많습니다. 대구 가면은 물량 많이 나오고요. 광주광역시도 그렇고요. 그런 곳을 주로 지방 갈 때는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지방으로 가시면 빈 차로 나와야 될 확률이 많고 대구나 조금 유명한 큰 도시로 가면 물론 다음날 아침에 내리긴 하지만 그런 짐들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장거리가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장거리 가는 동안 뭐 고속도로야 괜찮은데 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장거리를 내려가면 꼭 다음날 아침 내리는 짐을 잡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새벽에 블랙아이스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날씨가 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아예 다음날 아침에 내리는 짐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그날 안에 끝내려고 그날 내리는 짐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이게 화물을 옮길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잘 갖추고 해야지 되지 않나요? 처음에 기본 장비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묶을 끈이나 또 자동 벨트, 그물망, 비 맞지 않는 갑바 이런 기본적인 건 필요하지만 좀 남자들이 좀 장비 욕심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비 안 맞게 하는 자동 호루도 달고 짐을 쉽게 할 수 있는 리프트도 달고 막 이러는데 초보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6개월 하다 보면 내가 이 장비가 필요하구나. 네. 내 차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지지. 처음부터 그 모든 장비를 가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그러면은 보통 1톤 화물 트럭은 이제 화물 칸 자체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게 그 뭐라고 그래? 윙. 쉬는 거 있죠. 네. 그게 뭔가? 윙바디? 윙바디도 아니면 이제 슬라이딩 호루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윙바디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윙바디가 필요한 경우는 거래처에서 윙바디를 요구할 때 그게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카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카고. 예. 가격 차이도 거의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런 윙바디를 설치하는 분들은 뭐 특별한가요? 아니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보통의 경우는 공항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공항, 인천공항 이런 데 가는 것들은 거의 수출 화물은 사이즈가 비행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작아요. 그러면 씻기도 편하고 비가 와도 비 맞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윙바디를 하는데 공항 안 가시고 거래처 없으시면 네. 그냥 일반 하고 조금 더 무리하면 슬라이딩 호르까지 네. 그 이상의 차에다 투자하는 거는 더 운전해 보신 다음에 11년 차 경력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일단 퇴직하고 나서 이 초보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뭐 윙바디도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다양한 뭐 장치 또 냉동 탑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냉동 탑차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냥 일반 할모터럭하고 이 냉동 탑차 전문으로 하는 거와의 차이나 내지는 수입의 어떤 비용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냉동 같은 경우는 예. 콜이 있긴 있고 물론 단가 더 비쌉니다. 예. 운반 단가도. 그렇죠. 하지만 그 냉동은 물류센터 같은 데 가보면 네. 차 뒷문을 열고 냉동 창고에 바짝 붙여서 창고에 있는 냉기가 안 빠지게 바짝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다 수작업으로 날라가요. 무거운 짐을 다 수작업으로. 힘들긴 하겠네요. 아주 힘들어요. 이거는 아까 이건- 이사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거는 퇴직하고 할 일이 아니다. 네. 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1톤 화물 트럭, 그러니까 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카고로 시작해서 내가 좀 더 전문화 특화시키면은 뭐 윙바디도 달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1톤 카고로 가자.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출발은 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하면은 하루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 또 도착해서 일거리 나오는 지점까지 확인을 하시니까 사실 초보자들은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루에 3콜 이상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한 콜, 2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장거리보다는 초보자들은 단거리 위주로 해서 일에 내가 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톤 짐보다 아예 라보짐. 라본 좀 작은 걸 해서 이 서류 관계, 뭐 아니면 운행 거리 관계, 그 다음에 뭐 포장 관계 같은 거를 좀 익숙해지면, 네. 그 다음에 1톤으로 넘어가시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더 또 좋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떤 일이든지 좀 일에 익숙해지려면은 좀 한 1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조금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조금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벼운 거 먼저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탄력이 붙으면 넓혀 나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퇴근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집 근처로 잡아서 가셨다. 가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상차 하차 기준으로 해서 내일 물량을 이제 하차하는 쪽에 오늘 상차하고 내일 하차하는 쪽으로 이제 물건을 잡고 간다. 네, 그게 이제 퇴근이 되겠죠. 퇴근이 네. 그러면 보통 사장님 몇 콜 정도 하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을 타기 때문에 봄, 가을은 거의 4콜, 5콜 정도 하고 네. 뭐 지방도 자주 내려가고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 건설 현장 화물 물량이 많은데 건설 현장이 조금 천천히 가기 때문에 네. 겨울에는 3콜, 3콜 반 요 정도가. 봄, 가을은 4콜, 4콜 반, 겨울에는 3콜, 3콜 반, 요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초보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화물 자체가 약간 고가의 화물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부서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하면은 좀 더 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를 손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화물들 근데 화물에 배상 책임이 없는 이런 것들. 화물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게 들 수 있거든요. 적재물 보험이 있어야. 근데 그거는 거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 보상을 받는데 가면은 아주 초보자들이 싣기 어려운 화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 그러면 이제 묶기도 힘들고 그런 화물도 있고 고가의 화물이라고 해도 그 예를 들어 우리 백화점 납품한 옷 같은 거 네. 그런 거 굉장히 비싼데 그런 건 움직이기가 오히려 편해요. 가볍잖아요. 네, 가볍고 그냥 편해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 그 부산에 그 중국 상인들 네. 면세점 쓸고 다니는 중국 상인들 많이 왔을 때 네. 트럭에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2억이 됩니다. 화장품, 면세 화장품 이렇게. 옮기는데. 그러니까 고가라고 꼭 무서운 게 아니라 중심이 안 잡히는 화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고가라고 돈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옮기는 거긴 하지만 이 화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 화물 하시면서 피해야 될 화주 또는 화물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 근처로 말씀드리면 인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네. 콜 켜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인천의 화물. 그리고 또 이제 시화공단에 가면 페인트 가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콜에 똑같은 업체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네, 이게 딱 보면
똑같은 업체 쭉 뜨는 거 그런 데는 좀 피하시길. 똑같은 업체가 많이 뜬다는 거는 이제 화물 트럭 기사님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피 업체네. 그런 경우도 있고 물량이 많으니까 차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차가 많이 들어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대량으로 불러들이는 네. 콜이 나오는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가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니까. 뭐든지 이게 경력이 쌓여야지 보이는 그런 화물들이긴 한데 그래도 초보자들한테 우리 사장님 말씀은 그런 걸 좀 피하면 내가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안전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집이 뭐 거주지 쪽으로 퇴근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일정 정도 월 300 이상은 내가 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면은 적절하게 좀뭐 지방도 갈 때는 가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좀 날씨 좋을 때는 뭐 경험 삼는다, 네. 돈 번다 하고서 지방도 한번 다녀오셔야 다음에 또 비슷한 일 생기면 지방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추울 때는 조금 조심하고. 조심하시고 네, 아무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콜바리, 이 콜을 받아서 초보자들이 운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제 지방을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내가 좀 지방을 이제 가는 게 좋은지, 하고 맞는지 이런 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초보자도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저녁에 상차해서 아침에 내리는 화물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해서 물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또 수익은 보장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화물 중에서 저녁에 상차해놓고 아침에 어디다 갖다 주는 거.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4콜 이상 하시면은 월 300 이상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간대별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초보자지만 그래도 이제 콜바리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삿짐이나 이런 이제 수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이쪽하고는 이제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화물 그냥 이제 A에서 B까지 이렇게 옮기는 그 역할만 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3콜이나 4콜 조금 더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이 콜이 보이겠죠. 지역도 보이고 뭐 금액도 보이고 뭐 어떤 지역 아까 피해야 될 지역도 말씀드렸는데 콜 조금씩 피하시면은 그나마 힘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주위에 한 몇 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통 60 넘게까지는 다 하셔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용달차 한 2-3대 들어갈 때 보면 제가 막내일 때가 많습니다. 50대 중반이 막내인 경우. 그러니까 60대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도 60세 정년 퇴직하고 뭐 5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드린 거는 이 1톤 화물 트럭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내가 이삿짐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고 내가 일정 정도 이제 건강만 허락하고 운전에 지장이 없으시면 이 1톤 화물 트럭 충분히 월 300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노후에 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1톤 화물 트럭 물론 뭐 시작할 때 유의사항도 많고 뭐 하지만 충분히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노후 인생 후반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시간 고생해 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